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콜센터 잘 시청하셨죠? 네. 오늘은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된 중에서 제 생각에는 최고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면이나 감동면이나 그 따뜻한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중에 사랑의 콜센터를 봤던 방송 중에서 이번 방송이 최고의 방송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마다 다 그 느끼는 감정이나 평가가 다르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백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고백송 그러면 우리가 남녀관계의 그 고백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남녀간의 고백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의미 있는 고백송의 사랑의 콜센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 소녀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11살, 12살, 19살. 이 어린 소녀들이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년이 한 분 있었고, 여자분, 오늘도 뭐 100% 여자죠. 또 60세, 60대 세 분, 70대 한 분, 또 대구에 사시는 돈벼락이라는 찬원군한테 노래를 신청한 분은 나이를 안 밝혀서 몰랐고, 어쨌든 100%이 트롯을 소비하는, 트롯 문화를 소비하는 건 완전히 여성들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트로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는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남녀간에 그냥 오글거리는 뭐 이벤트 이런 것이 아니고 감동이 있는 고백송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죠. 트로트와 더불어서 여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작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작진들 정말 훌륭합니다.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제작진들의 다소 불만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 불만은 저는 사소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말 줄기도 잘 잡고 가치와 어떤 그런 철학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마구 쏟아진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최고의 무대를 오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제목을 이명웅 연구대상, 이찬원 개 탔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참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댓글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웅 군 연구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구대상이에요. 바람 이후에 그를 능가하는 노래가 오늘 또 하나 탄생했어요. 비나리. 이 사람을 아주 막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막 이 감정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감동과 충격이 뭐라고, 저는 정말 목석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웅 군이 노래 부를 때는 이 동료들도 숙연하게 들어요. 노래에 빠져들어요.
탄성을 질러요. 탄성을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이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동을 전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잠시도 숨 쉴 틈을 안 주고 노래를 불러요. 이명웅 씨는 연구 대상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가수를,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많은 가수들을 봐왔지만 저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이후에 비날이라는 명곡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명웅 군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숨죽이고 노래를 봤지만 또 아름다운 광경은 그 다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얼른 한 카트 지나갔지만 동원군을 무릎에 앉히고 있더라고요. 왜? 저는 영웅군이 동원군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동원이도 이쁘잖아요. 그냥 이쁘지만 노래 부를 때는 의젓한데 그냥 실생활로 돌아가면 애기잖아요. 근데 동원이를 무릎에 앉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뿌듯했어요. 오늘 제가 그 노래 외적인 그런 분위기는 이게 제가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영웅 씨는 멋쟁이에요. 멋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놀이터에 그 여자친구 고백하고 싶은 친구 집 앞에 놀이터에 가서 초로 하트를 그려놓고 고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대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그때부터도 뭘 하겠으면 정성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찬원군이 옆에 있다가 그래서 아파트 아저씨한테 혼났대요. 그리고 찬원군도 조금 윗드 한마디를 치고 가더라고요. 찬원군이 그냥 그뿐만 아니라 또 장민호 씨 그 사랑 고백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여자는 지금 아기 낳았는데 아기가 군대가 있대요. 그리고 또 그 형을 놀리더라고요. 혹자는 이걸 이찬원 군이 버릇없다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이 친한 거죠. 진짜 찐으로 친한 거죠. 그런 것을 저는 비판하는 거는 무슨 험담이라고 생각해요. 찬원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형한테 문을 열고 자꾸 다가가세요. 다가가시면 형들한테 찬원군은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자꾸 다가가서 어려워하지 말고 친하게 가서 형들한테 좀 많이 배우세요. 찬원군 배울 거 많아요. 찬원군이 노래는 잘하지만 사회인으로서 배워야 될 거는 많아요. 형들한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원군, 오늘 찬원군 개 탄 날이에요. 찬원군 개 탔어요. 대구에서 돈벼락 아줌마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열렬하게 찬원군을 응원을 해서 전 국민이 찬원군을 응원하지 않으면은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찬원군을 적극 지지를 했잖아요. 거기에 호응해서 찬원군이 잘했어요. 데이트 비용 주겠다고.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예능이에요. 그런 것이 센스고 거기에 잘 대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원 씨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 조항조 씨를 옆에 놓고 조항조 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만하라고. 나에게는 찬원이 같은 그 보이스 특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밀리겠다고 극찬을 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찬원군은 소원 성취를 한 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찬원군의 또 박력도 보여줬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전화기 안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고 그 여자 친구를 이렇게 5분인가 이렇게 잠바, 돗바라고 아까 표현을 하는데 잠바 속에 이렇게 안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찬원군이 착하고 결만 고운 것 같은데 박력도 있는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원군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박력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찬원군 개탔고 이명웅 군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연구 대상이다. 모든 것을 갖췄는데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경험이 이명웅 씨를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지 연구 대상이다. 찬원군이 개를 탔음으로 인해서 어저께 뽕숭아 학당에서 찬원군 팬들이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제 유튜브에는 찬원군 팬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찬원군 막 서운하다는 날 막 댓글이 그 서운하다는 댓글이 한 6, 700개씩 달려요, 지금. 그런데 그 찬원군의 팬들이 그 서운함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오늘은 거의 찬원군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원군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장민호 씨가 그 은평구에 사시는 100세 되시는 할머니,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를 해서 이름표를 붙여줘라는 그 노래를 신청해서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0세 할머니께서 언어 구사력이나 발음이나 목소리나 100세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송혜 선생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긍정적으로 살고 트롯을 좋아하신대요. 저도 100세까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거든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고민이 별로 없거든요. 누가 욕을 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욕하는 사람 뭐 자기 입이 나쁘지 뭐 나한테 뭐 욕이 들어와 하는 정도로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요. 그냥 저는 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살고 트롯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100세까지 그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저는 오늘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런 희망을 얻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장민호 씨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뵙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호 군이 반드시 할머니를 찾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누가 PD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장민호 씨가 할머니의 그 건강 상태에 감동을 받아서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사람 됨됨이 인성이 발현된다고 봅니다. 정말 민호도 착하고 민호군도 착하고 찬원 씨도 착하고 영웅 씨도 착하고 다 착해요. 근데 매번 그 착한 사람들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그날 특징이 있었던 그 무대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마지막으로 조항조 씨. 저 평상시에 조항조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째,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은 락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밴드에서 그 보컬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사실 최진희 씨도 그 밴드에서 락을 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락커들이 트로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항조 씨 노래도 정말 잘하는데 조항조 씨도 엄청 점잖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품성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나와서 300점을 맞는 300점 사나이가 됐어요. 그 100점 도전에 나오신 분들이 한 방에 100점 맞는 분이 없었는데, 물론 뭐 노래방 기구를 그렇게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로 한다 하더라도 그 세 곡 부른 무대가 다 100점을 맞았어요. 300점 사나이가 됐습니다. 오늘부로 조항조 씨는 300점 사나이로 불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의 무대는 정말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고마움을, 또 오늘은 또 그 남편들이 나이 드시면은 남편들을 귀찮아하고 남편들이 쪽을 못 쓰고 사는데, 오늘 출연하신 이 60대 부인들께서는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무대로 꾸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아름다운 무대, 아름다운 고백송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11살인가 12살 먹은 소녀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고백하는, 아주 오늘 사랑의 콜센터 무대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무대가 진행이 돼서, 저는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된 이후로 최고의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